참 오래된 사진이다. 젊었을 때. 이 독일 지사장이었고, 이 독일 지사 방문했을 때 몸이 아프시고 여기 경영 환경이 바뀌잖아. 회장님한테 아무래도 나도 나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승인해 주시더라고. 나가서 무역회사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무역회사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하면서 뭐 곧잘 됐어요. 근데 몸이 그렇게 아프신데 찾아오셨더라고. 내 방에 앉으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사업을 한 이상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딱 이 말을 하시는 거야. 맞는 얘기거든. 그런 말씀을 줘서 아 그게 참 내 좌우명이 됐다. 그때가 제일 어려웠었죠. 그 당시에 가장 성장 산업이고 최고의 각광 산업이 증권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업도 잘 됐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그걸 제일 먼저 파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나는 안 파셨으면 했어요. 우리 회사 구조조정을 내가 많이 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 굉장히 첫 번째 위기의 순간 구조조정을 하신 거는 선 대회장님이세요. 그래서 그걸 팔았죠. 그래서 팔고 사무실에 앉아서 아버지랑 야 나는 다시 사업을 해도 화장품을 하겠다고. 내가 제일 좋아하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화장품 산업이 굉장히 사양 산업이었어요. 외국에서 기업들이 다 몰려와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사업 뭐하러 하느냐 했는데 제일 유명한 사업을 팔고 그냥 난 이걸 죽어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쓴 책이 다시 태어나도 화장품이다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그런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었어요. 나는 그 평생 모든 일들을 곱게 가꾸는 작업에 이렇게 전념했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이 건강에도 기여할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셨대요. 그럼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제주도가 이제 적지다. 이 녹차가 그래도 주된 사업으로 내가 이게 정을 쏟으면 그래도 기초로 닦아놓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전통 문화를 되살리는 일에. 돈 안 되는 것을 왜 하느냐고 나보고 자꾸 그러는데 어찌 기업이니 그 돈 되는 것만 생각하느냐. 또 내보고 그래요. 제주도의 기업가들이 꽤 많은 기업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한 게 호텔, 골프장, 위력시설하고 부동산 이런 개발 가능한 지역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장원은 참 이상하게 불모지 요 땅, 요 도수는요 이 건너편이가 공동묘지입니다. 도로도 없어요. 도로도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하래도 한 30만 평 되는데 고지가 500고지 되는 그야말로 불모지입니다. 그런 불모지를 어떻게 하면 옥토로 만드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일거리를 만든 겁니다. 60년, 70년대 제주도에 일거리가 없잖아요. 이런 그냥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주도 역사에 남을 일인데. 이 제주도 역사가요, 수십 차례 중산간 개발을 시도했지만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늘 실패거든요. 1, 2년 뭐 해봐서 안 돼서 포기하고 좀 그러세요. 그래서 야, 여기도 그런 전철을 안 받겠나 걱정이 참 많았었는데 몇 차례 실정을 말씀을 드렸죠. 그때마다 웃으세요. 웃으시기만 해요. 대답도 안 해요. 그래요. 얼마나 그 집념이 강하신 분인가. 당신이 계획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요,
지치도록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멈추지 않고 그 일 계속 잘 되는가 이런 식으로 그 일을 이뤄내더라고. 호텔을 오거나 이렇게 골프장은 얼마나 인기도 있고 편한데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가는 것은 장원이 갖는 철학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우리들 후학들이 볼 때는 위대한 선배였다. 우주. 넌 위에 우주 감각. 스타칼라. 이름을 이제 영어로 브랜드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를 보라 미보라, 부러워해라 부러워, 탐스러 해라 탐스핀, 나그랑도 나와 그랑, 나하고 그이하고. 아무래 나그랑. 그럼 모르셨구나. 예,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하면 다른 회사들에서도 다 또 그거를 쫓아서 개발하고,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매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각자 무슨 그런 걸 보고 뭐 쫓아가고 이러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광고하면은 전 여성들이 다 쫓아와 주셨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화장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끔 리드한 거는 당시 태평양 화학의 정말 공이 컸죠. 그 관련 부서장들을 항상 같이 부르셔갖고 조율을 해주시곤 했어요. 개발에 관련되는 부서장들을 한꺼번에 부르셔서. 근데 그때마다 판단 기준이 소비자가 그러니까 뭘 더 원할 것 같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게 바로 소비자 중심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화장품 사용자 입장에서 모든 것 오로지 그거였죠. 화장품을 회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어요. 그때도 하여튼 사소한 부분도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얘기 그런 거 했었지, 그때 그 화장품 부재료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설명문이 이랬다며 뭐 이런 까지 다 기억을 하셔서 정말 화장품에 대해서는 정말 세심하게 검토하시는구나. 회장님께서는 그 무한한 충성심을 갖게 해주는 어떤 힘이 있으셨어요. 그 참 신비한 힘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일에 대해서 갖는 그 열정은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정말 열심히들 일했어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회장님 유머 감각 많으셨어. 유머 감각 많으셨다. 출장 다니면 사모님하고 술래 잡기도 하고 그랬다. 호텔에서 나와서 이제 공원 같은 데 산책하실 때 나 잡아봐라 그러고서 나무에 숨고 그러셨다고. 그렇게 장난도 많이 하셨다고. 프랑스 진출은 하여튼 회장님 올해 꿈이었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화장품들을 보고 느끼고 계획한 게 많으셨겠지. 그 양반은 이제 화장품밖에 모르는 분인데, 그 당시 회장님의 생각은 태평양을 세계화시키려고 그러셨다고. 화장품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 메이드 인 프랑스로 태평양 제품 만들어보자. 그때 이제 그 회사를 바판보 때도 BBS라고 이제 만들어서 할 때 거기 나가서 처음으로 하는데 장사가 돼? 힘들지. 돈만 들어가고 하니까 주역회의하면 막 그냥 나를 엄청나게 물고 늘어졌다고. 그럼 회장이 듣고 있다가 여보게 아직도 프랑스는 그 투자지 경비가 아닐세. 투자지. 이렇게 보호를 해주셨다. 그때만 해도 64년에 이렇게 이제 연구를 우리 가지고 있으시니까 대단했죠. 뭐 대단했지.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화장품 연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초기 단계. 뭐 이렇게 이제 연구실을 갖고 연구소라고 해서 이제 뭐 연구원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뭐 그런 회사가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좀 선견점이 있어가지고 연구소가 있어야만이 이제 화장품도 이제 잘 발전하겠다 하는 아주 믿음이 강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에 대한 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태평양 화학이 커진 하나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대전에 이제 그 종합연구소 단지를 정부에서 수상해가지고 모든 연구소를 다 그때 집중시키려고 이제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나도 대전을 그러면 그 연구소를 다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가고 싶다 하고 이런 얘기를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소송 회장님한테.
그랬더니 소선 회장이 답변이 참 역시 그 기업하는 분의 그 머리가 참 그 비상한 거예요. 대개 서울에서 다 일하고 싶은 누가 대전까지 가려고 그래요. 예, 대전을 가지 말고 서울 근처에다 한번 연구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연구소를 갖다 이제 서울 근처에 찾고 와서 만들게 된 거죠. (1985년) 어느 여름날인데 이제 산책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표정이 아주 심각하니까 이렇게 진짜 나도 심각한 게 들었어요. 드는데 뭘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갈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사회에 돈을 쓰고 싶은데 제주도에 세계적인 식물원을 만들어서 국가에 헌납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 무렵에 제가 일본에 이제 파견돼서 근무를 했는데 미노미라고 하는 지역에 열대식물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 이게 했더니 갔어요. 가서 보니까 뭐 열대식물 각종이 있는데 잘 눈에 띄는 게 소철이라고 하는 열대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더니 거기에 있는 일본말로 돌이 첨부 사가지고 한 2만 본 배 하나 사서 제주도에 싣고 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철을 그냥 전부 뿌려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타마라고 하는 동경협회위원회인데 거기 국제적인 동백 연구소 하나 있어요. 그걸 가보더니 거기 있는 신품종 첨부 왕창 그래서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이게 일을 벌리는데 나는 그냥 이거 좋아서 하는 줄 나중에 봤더니 식물원을 하는데 기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식물원 할 때 그 나무를 전부 돈 주고 살려면은 몇백억, 몇천억이 드니까 아까처럼 그냥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 깊은 뜻입니다. 식물원 부지가 우리 지금 현재 연구원 부지가 식물원 부지. 연구소를 지으려고 이제 당신이 갖고 있던 땅을 이제 구매한 가격에 파셨어요, 회사에.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아버지 그 날 주지 그걸 왜 팔아가지고. 그랬더니 야, 넌 일 잘해서 먹고 살아라. 그건 우리 연구원들이 거기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거기서 내가 식물원은 못 줬지만 거기서 사람들을 키우면 된다. 그래서 이제 오산에 공장을 지을 때 그런 생각을 늘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오산 식물원을 만들게 된 거예요. 평생 꿈꿔왔던 식물원을 여기다 만들자. 그래서 그 오산 식물원이 좋아요. 6.25 때 끝나고 오니까 우리 집은 불타서 없어졌어. 불이 다 났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 회장님이 후암동에 계셨거든. 회장님이 그 우리 어머니 쪽하고 좀 먼 친척이래. 잘 데도 없고 하니까 회장님 그 후암동 집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근데 어렸을 때도 그 지하실 부엌에서 그 포마드 있잖아, 포마드. 포마드를 이렇게 그 큰 가마솥에다가 끓이고 그걸 이렇게 손수렇게 지으시는 거를 여러 번 쭉 뵀다고. 그게 그 ABC 포마드겠지. 그걸 이렇게 어렸을 때 내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때인데 그걸 이렇게 하는 걸 여러 번 봤다고. 어머님에서 출발한 거죠. 이 어머니께서 이제 원래 고향이 황해도 평산인데 이 내 할아버지가 이제 막내다 보니까 별로 이제 땅을 받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드니까 무작정 할머니가 개성으로 나가자. 여기 있으면 뭐 미래가 없다. 그리고 애들 교육도 잘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찾으신 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시다가 그 동백기름을 가지고 머리를 곱게 하자. 피부가 트고 옛날엔 그 거칠었었는데 그런 걸 바르면 좋아진다. 그런 걸 해보자. 그래서 그 사업을
회장님 당신의 어머니가 하셨고 직원을 하나 데리고 했지. 바로 그 직원이 당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32년부터 해서 45년까지 하다가 이제 45년 이후는 아들이 맡아서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할머니 혼자서 부엌에서 하시다가 한 40년 가까이 됐을 때 좀 더 커졌을 때는 이제 할머니가 이제 뭐를 사오라 하고 물목을 불러주셨어요. 그럼 그걸 받아 적어서 이제 도시락을 6개를 싸서 자전거 뒤에다 싣고 개성에서 이제 남대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오셨죠. 아름다움이라는 거를 그 근원이 되는 건 어머니예요. 새벽에 5시에 출발하면 밤 10시에 돌아오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을 6개 먹으면서 5개? 6개? 꿈이라는 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인간의 삶이 아름다워지면 좋겠다. 다 사람이라는 것은 행복을 찾아서 가는 건데, 근데 나는 그 행복을 아름다움 속에서 찾아보겠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훌륭한 회사, 훌륭한 사람들,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 그래서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하자. 미화 인생. 이런 생각을 하셨죠. 서천 회장님이요? 이 양반이 지금 제가 하여튼 감히 상상을 해보자면 우리 이 화장품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화장품으로서 영원할 것, 그 꿈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아주 회장님께 강하게 느꼈고, 그래서 제가 더욱 의욕적이었던 것 같고요. 야, 이게 우리 손끝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냐. 손끝이 다 간 거죠.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이런 일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은 서선왕님 매력에 의해서 끌려갔고, 그 신사의 그 집념에 의해서 결과를 맺었고. 아모레 뜻이 사랑인데 사랑을 많이 베푸시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을 많이 사랑하셨다고. 특히 공장에 포장하는 공원들인데 또 참 인자하셔서 회장님 나타나셨다면 좋아했지. 보통은 남을 따라가면 편하잖아요. 남 하는 거 하면 쉽지만 남 아니한다는 건 희생은 따르지만 보람은 있잖아요. 녹차를 할 때는 반대를 하지만 내가 한번 투신해보겠다는 거. 그런 건 아마 장원이 아니면 못할 일 같습니다. 너무나 먼 길이었는데 그래도 저 멀리까지 가보자 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가게 되는 게 아닌가. 그 꿈이라는 거를 쫓아서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그 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제 용산 태평 그 회사 앞으로 지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나갈 때마다 해도 이제 다 쳐다있죠, 그 회사가.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그 빌딩이 이제 아주 화려하고 참 멋있게 짓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 차재원이 와서 이제 김만들기 했지만은, 그러게끔 이제 발전되게끔 이제 한 역시 원분이 이제 이 서선 회장님이시니까,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 생각이.